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어제 워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매파 충격이었어요. 점도표가 인하해서 인상으로 급변했어요. 그 후 폭풍이 바로 나타났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세로 돌아섰어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같은 날 트럼프가 이란 협정에 서명했는데도 주식은 올랐지만 암호화폐는 밀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완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FOMC를 복습할게요. 금리는 4연속 동결됐어요. 그런데 점도표가 충격이었어요. 3월에 인하를 예상한 위원이 12명이었는데요. 이번엔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9명으로 늘었어요. 올해 말 금리 전망이 3.4%에서 3.8%로 올랐어요. 완화 편향 문구도 삭제됐어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했냐면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어요.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어요. 매파적 연준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밀렸어요. 핵심 구도가 있어요. 달러 강세예요. 금리 상방 압력이에요. 이게 암호화폐의 부담이에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눌려요. 어제 워시 기자회견이 균형적이라 완충을 기대했는데요. 결국 점도표 매파가 우세하게 작용한 거예요.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같은 날 주식과 암호화폐가 다르게 움직였어요. 트럼프가 이란 협정에 서명했어요. 이 호재로 주식은 올랐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밀렸어요. 왜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주식 입장이에요. 이란 종전은 지정학 리스크 해소예요. 전쟁이 끝나면 기업 환경이 안정돼요. 그래서 주식의 호재예요. 암호화폐 입장이에요. 이란 종전은 암호화폐에도 호재예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금리에 더 민감해요. 매파 FOMC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게 더 크게 작용했어요. 이란 호재보다 매파 부담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암호화폐는 금리 환경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에요. 이란 종전이라는 호재가 있어도 금리 부담이 더 크면 밀리는 거예요. 지난번 오중 복합 하락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거시금리가 첫 번째 요인이었어요. 그 거시금리 부담이 다시 강해진 거예요. 지금 시장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방어적이고 얇다예요. 영어로 디펜시브 엔신이에요. 코인데스크가 마렉스 분석가들을 인용했어요. 암호화폐 시장 포지셔닝이 방어적이고 얇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방어적이라는 건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아요. 리스크를 줄이고 관망하고 있어요. 매파 FOMC 이후 신중해진 거예요. 얇다는 건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매수세도 매도세도 약해요. 거래량이 적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얇으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움직여요.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 방향을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ETF 자금 유출이에요. 6월 18일 기준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합산 1억 1100만 달러가 유출됐어요. 코인데스크 라이브 마켓 보도예요.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금리 인하 기대가 죽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1억 1100만 달러를 잃었다. 무슨 의미냐면요. 매파 FOMC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기관들이 ETF에서 자금을 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시가총액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현물 ETF 자금이 빠지면요. 반등 신뢰도가 낮아져요. 기관이 발을 빼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ETF 유출이 잠깐 멈췄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파 FOMC로 다시 유출이 재개된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ETF가 다시 윗으로 돌아서는지예요. ETF 유입 전환이 반등의 핵심 신호예요. 개별 코인도 살펴볼게요. XRP예요. 어제까지 강했던 XRP가 후퇴했어요. 1.2억 달러 아래로 4% 밀렸어요. 지난번 XRP가 1.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죠? 결제 인프라 서사로 강했어요. 그런데 매파 FOMC 후 폭풍에 브레이크아웃이 흔들렸어요. 1.2억 달러를 다시 내준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1.17달러 위에서는 매수세가 붙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 XRP는 분기점에 있어요. 1.2억 달러 채탈 아니냐예요. 1.17달러 이탈이냐예요. 이 구간이 단기 방향을 가릴 거예요. 1.2억 달러를 다시 넘으면 상승 재개예요. 1.17달러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에요. XRP는 결제 인프라 서사가 강해서요. 거시 부담이 풀리면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거시에 눌린 일시적 후퇴로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완충 요인들을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이란 종전이에요. 트럼프가 협정에 서명했어요. 이건 확정됐어요. 유가 하락 요인은 살아있어요. 내일 스위스 공식 서명도 있어요. 두 번째, 워시의 균형적 태도예요. 워시가 점도표를 선제 안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점도표 영향력을 약화시켰어요. 이것도 살아있어요. 세 번째, 국채금리예요. 10년물이 4.55%에서 4.43%로 내렸어요. 그런데 매파 FOMC로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해요. 종합하면요. 완충 요인이 있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매파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란 종전 호재가 금리 부담에 가려진 거예요. 지난주 바닥 신호들도 있어요. RSI 괌에도 채굴자 순매수예요. 이것들이 매파 부담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단기 관점이에요. 매파 FOMC로 금리 부담이 강해졌어요. 달러 강세, 금리 상방이 암호화폐를 누르고 있어요. ETF 유출이 재개됐어요. 시장이 방어적이고 얇아요. 단기는 부담이 큰 구간이에요. 그런데 중기 관점이에요. 이란 종전은 확정됐어요. 유가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져요. 그러면 다음 CPI가 낮아질 수 있어요. 매파 점도표도 완화될 수 있어요. 산업 인프라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봐야 할 핵심 신호예요. 첫 번째, ETF 유입 전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입으로 돌아서면 반등 신호예요. 두 번째,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예요. 이걸 지키는지가 관건이에요. 세 번째, XRP 1.17달러 지지예요. 네 번째, 국채금리 흐름이에요. 다섯 번째, 내일이란 스위스 서명이에요. 투자 관점이에요. 지금은 방어적이고 얇은 시장이에요. 추격 매매보다 신호 확인이 안전해요. 매파 부담과 완충 요인이 줄다리기를 하는 구간이에요.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봐야 해요. 오늘 6월 18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매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트럼프의 이란 협정 서명으로 주식은 올랐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밀렸고 ETF에서 합산 1억 1100만 달러가 유출되며 XRP도 1.20달러를 내주는 등 시장이 방어적이고 얇은 상태로 단기 금리 부담이 이란 종전 호재를 누르고 있습니다. 단기는 매파 부담, 중기는 이란 종전 완충이에요. ETF 유입 전환이 반등의 핵심 신호예요. 이코노 웨이브가 시장 흐름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